자, 오늘은 관심 종목을 간단히 보기 전에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주주는 아니지만 우리 구독자님이 또 여기 반등 구간에 또 속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타점이 없었어요. 분봉에서. 그런데 좀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조금 그래요. 근데 괘씸해요. 어제 상한가 갈 문제도 아닌데 상한가를 보내놓고 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유증 뉴스를 띄우고 그래서 못 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제 정도의 수급이었으면 충분히 14만 원은 찍고 내려와도 되는데 근처도 못 가고 그냥 이렇게 밀어버린 거 보면은 좀 그래요. 자, 유증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면은 1조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을 통해서 조달을 합니다. 1조 2천억 중에 에코프로가 절반은 참여를 하고요. 나머지는 주주 배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1조 2천억 중에서 9천억 규모는 타 회사 지분 매입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 9천억 규모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NSI 재련소라고 에코프로가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2단계 니켈 밸류체인 핵심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 지분 확대를 위해서 투자를 이번에 유상증자를 단행을 한다. 제가 차트를 좋아하고 차트로만 매매를 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꼭 그렇지만 않지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저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왔지만 이런 것들은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분석하고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얘기하는 것은 과거를 가지고서 미래를 점치는 거예요. 만약에 27년도 2분기에 양산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로 매매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기대감이 있지만 어제 오늘 상황을 보셨다시피 상한가를 보내는 것도 이상했고 오늘 아침부터 찍어 누르는 것도 이상했고 정보는 개인들이 가장 늦어요. 늦기 때문에 주가가 차트가 먼저 움직여요. 저게 계획대로 척척 진행이 된다면 차트는 악재가 있어도 올라갑니다. 유상증자 같은 이런 악재가 있어도 올라가요. 그런데 저게 척척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주가는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이 뭐 맞추고 못 맞추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한 번씩 의심을 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에코프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운영자금이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는 보지만 어제 오늘의 행동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얄밉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렇게 좀 보여져요. 이건 패닉셀에 좀 가깝습니다.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유상증자가 승인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문제도 있어요. 태클이 걸릴 수도 있고 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또 어느 정도는 끌어오는 그런 변수들도 있고 최근에 우리가 하나솔루션에서 봤듯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에 따라서 확실하게 방향 전환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이게 장중에 나왔으면 반등이 좀 나왔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받아주는 물량이 없는 대책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패닉셀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늘 추세가 먼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세가 먼저다.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좀 더 싸게 살려다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하면은 좋은데요.
좀 생각을 조금은 하고 계셔도 괜찮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서 나쁠 거 없어요. 대비. 오늘처럼 갑자기 급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4,700주 투자 발표. 자, 요거를 앞면을 보면은, 야, 이렇게 되면 소부장 애들이 수혜를 입겠구나라는 것이 동전의 앞면입니다. 동전의 뒷면을 살짝 들여다보면 소부장 회사들은 돈이 없어요. 이 설비 투자를 따라가려면은 소부장 업체들도 설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 확대에 따른 소부장 기업들의 시설 투자와 자금 확보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유상증자를 때릴 수도 있다. 그리고 연쇄적인 유상증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소부장 애들이 주가를 좀 펌핑하는 애들도 있지만 횡보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횡보를 한다는 얘기는 계속 매물이 쌓이죠. 그런 상황에서 유상을 때릴 수도 있고 돌파를 시켜서 추가적인 매수세를 붙인 다음에 유종을 때릴 수도 있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설비 투자를 늘려야 돼요, 같이. 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여유 자금을 또 확보를 하고 있고, 오늘과 같은 돌발 이슈에 대비한 또 분산 투자,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자, 물론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종목을 보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 정도는 예상을 하고서 하는 것이 오늘 같은 돌발 변수에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수페타시스 이거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박스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래요. 지금 주가의 방향이 여기를 넘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정 산파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약간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그래도 이 중간 중심 정도 넘어갔을 때 위에서 버티는 거를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계속 밑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노는 게 좋겠죠. 이런 거 확인하거나 확실하게 치고 넘어갈 때 들어가거나 그런 게 좋아 보이고요. 원익 QNC도 비슷한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삼성전기 차트 굉장히 예쁘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살짝 방향을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방으로 234만원 정도를 돌파가 나온다면은 또 신고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사막 콘덴서 따라가는 2등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차트 흐름은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4만원이 깨진다면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요. 3일 CNC는 좀 기다렸다가 보는 게 이거는 나중에 합시다. 이건 나중에 하고요. HLB를 비롯한 제약바이오들, 제가 오늘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애들을 조금 같이 봤는데 조금 달라요. 횡보가. 아마 2차전지는 유상증자 그것 때문에 메코프로가 판 뒤집어 가지고 좀 내린 것 같고요. 그래도 제약바이오 애들은 조금 더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보여져서 제약바이오 쪽을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테오젠하고 HLB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